안녕하세요. 양서방TV의 양서방입니다. 오늘 2편을 시작하기 전에 전편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전편에 혈당 체크나 당화혈색소 검사만으로 약을 먹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검사 중에 꼭 해야 될 것이 전편 방송에 빠졌습니다. C-펩타이드란 검사입니다. 우리 췌장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동네의 내과나 당뇨 전문병원이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면 이런 검사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C-펩타이드 검사를 하시고, 내가 얼마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지 꼭 아시고 당뇨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100을 먹으면 인슐린이 내 몸에서 80이 분비가 되는지 50이 되는지 꼭 아시고 당뇨약을 드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C-펩타이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혈당 체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에 가장 좋은 약은 이 혈당 체크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20여 년을 수천 번을 쟀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나오면 또 오릅니다. 음식 조절한다고 해도 오릅니다. 음식 조절도 안 됩니다. 이유는 병원에서는 일단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식전 식후 간호사가 혈당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매일 그렇게 재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이제는 혈당을 재려고 하면은 아프지는 않지만 바늘 대는 게 두렵습니다. 이 재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이 혈당 체크기를 가지고 한 달간 200번을 쟀습니다. 내가 식전 혈당, 식후 혈당 그런 식으로 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재는데 메모를 하면서 쟀습니다. 식후 혈당만 생각하고 잰 게 아니라, 밥을 어느 정도 먹어서 잰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얼마큼 올라간지, 밥을 한 공기 먹으면 2시간 후에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밥을 반 공기 먹으면 어떻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지, 똑같은 집에서 밥을 먹더라도 고추장, 설탕 이런 조미료가 들어간 걸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와 비교도 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비교를 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와 고추장이 들어간 제육볶음을 먹을 때도 재봤습니다. 모든 음식을 한 달 동안 다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당이 많이 오르고 어떻게 먹으면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혈당이 안 오르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는 당이 안 올랐습니다. 스테이크 소스 때문에 올랐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스프를 넣기 전에 라면을 한번 삶아서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뜨거운 물에다가 삶은 라면을 넣고 끓여서 먹어봤습니다. 그냥 먹을 때와 혈당 수치가 틀립니다. 이렇듯 모든 음식을 다 재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잽니다. 특별히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거나 했을 때 재지,
재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둘째고, 음식 조절이라는 게, 식단 조절이라는 게, 우리가 당뇨병 환자, 야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그렇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음식,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얼마큼 오르는지만 알면은 음식 먹기 굉장히 편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삼겹살로 많이 먹으세요. 제육볶음 안 드시면 됩니다. 고추장 때문에 굉장히 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장에. 그런데 여러분은 다들 소식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먹고 야채 먹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압니다. 어떤 걸 먹었을 때 당이 오르는지, 나한테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까지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한 달만 적어두셨다가 어떤 음식 먹으면 어떻게 오르더라 많이 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병의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정확한 치료를 못 하시는 겁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식후 혈당만 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후 혈당 오를까봐 음식 조금 먹지 마시고 백반집 가면 반찬이 10가지 이상 나옵니다. 당이 안 오르는 걸로 홀라서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오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 매일 혈당 체크를 하실 겁니다. 수십 년간 해왔을 겁니다. 저처럼.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배부르게 먹어도 내 현재 당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것 거의 정확히 맞춥니다. 대신에 죽이라든가 주스라든가 그런 건 소화가 빠르니까 2시간 후에 재면은 많이 안 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반 음식은 씹어서 이를 통해 소장까지 와서 또 포도당으로 변해서 피로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죽이라든가 음료수는 주스는 소화기관에서 시간이 안 걸리고 빨리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릅니다. 먹고 30분 후 정도면 바로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먹을 때는 2시간 후가 아니라 좀 빨리 재보시고, 또 하나 고기랑 같이 밥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늦게 오릅니다. 2시간 후에 재보고 3시간 후에 재보십시오. 다른 음식은 2시간 후에 최고치 올랐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고기를 먹으면 2시간 후보다 3시간 후가 더 당 수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미밥을 먹으라는 것도 잡곡밥을 먹으라는 것도 쌀밥과 똑같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나 그건 소화가 늦게 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듯 소화가 빨리 된 음식은 좀 빨리 재고 소화가 늦은 음식은 좀 늦게 재고 꼭 2시간이 아니라 소화가 빨리 된 음식은 1시간 후에 재보고 2시간 후에도 재보십시오. 소화가 늦게 된 음식은 2시간 후에도 재고 3시간 후에도 재보십시오. 이렇듯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다 재보십시오. 그럼 나에 맞는 음식을 찾게 되고 정말 배부르고 식단 때문에 고민 안 씁니다. 식당에 가서 집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당뇨병이라 더는 먹고 싶은데 음식 줄여야 되니까 혈당 오를까봐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고 알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골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등산도 많이 가시고 헬스클럽도 가시고 갖가지 운동을 하실 겁니다.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내리는지 이것도 음식처럼 확인을 해 오셔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당이 많이 오르는 걸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운동을 하시면 더 빨리 내려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실내 자전거를 TV를 보면서 약 40분을 탔습니다. 40분 동안에 혈당 수치가 변하는 건 불과 3, 40이었습니다. 물론 힘들게 안 타고 천천히 탑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스쿼트를 했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50회를 했습니다. 불과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당 수치는 40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운동에도 혈당 수치 떨어지는 게 다릅니다. 등산을 갔다 오면은 며칠간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안 오릅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파즙을 많이 먹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40을 떨쳐놨습니다. 양파즙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양파즙 한 잔에 20이 오릅니다. 그럼 제가 스쿼트를 50개 했던 게 25개가 하나만 한 것이 됩니다. 이렇듯 모든 음식이나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혈당을 떨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간 혈당 체크를 200번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달간 해본 기준으로 한 200번 정도 해지더라고요. 이 혈당 체크기 한 통에 페이퍼가 25장 들었습니다. 두 통 둔 게 한 가게입니다. 25,000원입니다. 하나에 500원 꼴입니다. 그러면 25,000원짜리 4깍은 사셔가지고 검사를 한 달 동안만 해보십시오. 꼭 실험하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혈당 재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음식 먹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당 관리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4깍 정도 200개 정도 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쓰십시오. 이건 2깍을 사면 체크기 기계는 무료로 줍니다. 가까운 약국가에서 사시고, 특히나 당뇨 처음 진단을 받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 약 드시기 전에 초기 당뇨 환자는 꼭 이렇게 하시면 당뇨 걱정 앞으로 안 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한 달만 이런 식으로 재보십시오. 음식 먹는 것도 편하고 당 관리 잘 됩니다.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으러 가면 당이 많이 평균 혈당이 떨어져서 배부르게 먹고도 당뇨약을 점점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저는 세상에 당뇨약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당뇨약입니다. 한 달만 실험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것만 알면 당뇨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편에 말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당이 많이 안 잡히면 C펩타이드라든지 여러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현대인들은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온 것입니다. 거의 모두 이 실험을 해보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즐겨 먹습니다. 물론 설탕을 안 치고 아메리카노 연하게 해가지고 물 대신 자주 마십니다. 지금 옆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연하게 해가지고 마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당이 떨어집니다.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위장도 괴리니까 적당히, 또 저같이 많이 마실 거면 연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요,
여름에 편의점 가면 아이스 커피 있습니다. 물론 블랙으로 마십니다. 모든 커피는 저는 블랙으로 마십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면 블랙을 마시더라도 당이 안 떨어집니다. 궁금해서 재봤습니다. 유명하다는 커피숍의 커피, 전 세계적으로 알아두는 유명한 커피숍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당 잘 떨어집니다. 또 보통의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나 고급 브랜드의 커피보다는 덜 떨어졌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듯 음식 하나하나 다 재보셔서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오르는 게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당뇨병,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관리, 나에 맞는 음식 잘 찾아서 배부르게 먹으시고 당뇨 걱정 없는 세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